TBC 클리닉 건강 365주치 김군종 원장님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방송 나가시고요. 네. 정말 문의가 많았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잘생기시고 와, 말씀 네. 잘하시는 분이 어디서 온 분이냐. 인기가 실감 그래요.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는 네. 분들 많으시죠? 이게 사실 주변에서 방송 네. 나간다 그러니까 네. 네. 사실 기대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네. 막상 또 병원에 오시면 네. 저는 이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아. 있으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계속 방송에 나온 분 맞냐고 얼굴 잘 못 알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럴 때는 네.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면 마스크 쓴 모습으로 우리 원장님 나오셨네 이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아간면 이 영역이 네. 인상에 미치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저도 마스크 벗은 모습 보고 저한테 놀라는 분들 한 500명 이상 계세요. 네. 참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뭔가 마기꾼 무슨 마해자 이런 신조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마스크 피해자 혹은 이제 마스크 사기꾼이란 이런 단어일 텐데요. 네. 네 분들은 다 마스크 피해자죠, 그죠?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럴 셈으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마스크로 가려지는 부분이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거나 이 인상을 느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영화 관상을 보면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많이 될 상인가. 더 잘하는데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대역으로. 성대모사를 제가 못했네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왜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온 치아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사람 인상이 확 바뀌곤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뭐랄까요? 그 치과적 질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부러 인상 때문에 뭐 치아 교정을 하시거나 턱 교정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관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왕이 신하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발달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학문적인 능력이라든지 무예적인 능력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제 알아볼 수 없는 이제 사람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충신이 될지 혹은 오. 역적이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발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을 좀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MBTI와 같은 요즘에 뭐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MBTI와 같은 그런 좀 과학적인 지표들도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오늘 정말 아주 솔깃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관상으로 보는 치과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어.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네. 관상으로 보는 치과 이야기.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네. 궁금해요. 저희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오. 저희는 좀 네. 왕이 될 상이니까 관상이 좀 어떻습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정말 네 분은 모두 네. 대한민국 상위 1%의 미남 미녀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구체적으로 같은데. 이야기는 안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잘생겼다라고 하면 그죠,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되고요, 그죠. 오. 그리고 얼굴의 비율이 좋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비율이 다 좋으시거든요. 오. 네. 근데 다만 네. 다만 여기서 네. 이제 중요한 무서워. 거. 우리가 이제 잘생겼다라는 뜻과 이제 혹은 뭐 인상이 좋다, 혹은 관상이 좋다라는 거는 아.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우리 원장님 보실 때 네. 저희는 치과적 관상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네 분의 얼굴을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네. 그 지난 방송 화면도 제가 자꾸 돌려보면서 네. 이렇게 네. 네 분을 이렇게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분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네. 뭐예요? 네 분은 보시면 모두 다 눈썹이 되게 짙으세요. 아, 네. 그렇죠. 눈썹이 맞아요. 되게 저희 다 짙으시고. 한눈썹 합니다. 네네. 그러시네. 메이크업- 1등이십니다. 그중에 상윤 씨가 1등이시죠. 예, 1등이에요. 네. 상윤 1등이시고. 네. 그리고 또 네 분 다 눈매도 다 매섭죠. 날카로우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콧대도 오똑하시고. 네. 조금 부족하신가? 근데 콧대는 되게 바르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마도 보면 널찍널찍하시고요. 그리고 미간에서부터 코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 하나 막히는 게 없으세요. 그리고 피부도 매끈하시고 턱선도 되게 또렷하신 얼굴이시거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직업적으로
치과 의사다 보니까 네. 네. 뭔가 계속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고 음. 없는 문제점을 찾으려고 네네.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게 되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이 부분이 괜히 외모에 대한 뭔가 지적 같아 보일까봐 아니에요. 좀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마음의 준비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긴장 반 네. 기대 반이고요.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일단 먼저 옆에 계신 우리 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은요. 제가 선희 씨랑 딱 적합한 사자성어를 찾아봤는데 음. 설부화용이라는 단어가 어? 딱 맞는 것 같으세요. 뭐예요? 설구화형. 네, 설부화용이라고 해서 화용. 네. 이제 눈과 같이 하얀 피부, 어. 네 그리고 네. 꽃과 같은 아름다운 얼굴. 와,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 커피 또 한 잔 너무 예쁘게 아, 나오네. 네. 그만큼 이제 외모가 출중하신데 네. 반대로 이제 피부가 너무 또 하얗다 보니까 또 그와 대조되는 혹시 치아 색상에 대해서는 너무 또 신경이 쓰이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네. 미소를 지어 보시면 되게 네. 미소가 깊고 환하시잖아요. 네. 근데 약간 턱이 음. 혹시 거기에 비해서 좀 작지 않나는 네. 생각이 들게 돼서 어. 네, 혹시 그런 턱이 작으신 분들은 네.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확률들이 조금 있으셔서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혹시 고생하진 않으셨을까 아하. 그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와 재밌다. 네. 네. 그다음 그리고요. 이제 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네. 네. 사실 남자가 되게 부러워할 만큼 진짜 짙은 눈썹에 그죠? 맞아요. 정말 잘생긴 근데 얼굴이신데 좀 불안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음, 네. 빨리 넘어가 주세요. 네. 근데 이제 하관을 보게 되면 네. 약간은 좀 아래턱이 큰 편에 해당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구강 구조가 아래쪽이 조금 넓게 되다 보니까 네. 그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항상 이제 카메라에서 음. 발음이 되게 중요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을까? 네. 아, 네.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네. 네, 그런 네. 생각을 한번 가져봤었고요. 오. 네. 점점 이제 말하기 두려워지는데요. 이제 제 차례죠. 제가 마지막이라서 예은 씨 나온 거예요. 예, 드라마. 마음의 준비 됐습니다. 아, 예원 씨는 정말 예. 그 보시면 피부도 매끈하시고요. 네. 오. 정말 V라인 턱선, 네. 네, 맞아요. 코도 되게 이쁘시고. 음. 근데 다만 이제 굳이 흠을 찾자면, 이제 우리 좌우 이 얼굴의 폭에 비해서 그죠? 이 그 위아래 얼굴의 길이가 가지는 이 비율이 황금 비율까지는 못 하신 것 같다. 아,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쉽네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었고요. 오. 마지막 우리 철원 씨 같은 경우에는요. 예. 죄송한데 우리 철원 씨는 네. 한번 옆모습 한 번만 아, 보여주세요. 옆모습요? 그럼 일단 안경 벗고. 안경까지? 옆모습 옆모습. 보시게 되면 네. 네. 우리 철원 씨는 특징적으로 음. 옆모습에서 보게 되면 사각턱이 되게 또렷하게 발달된 게 오, 보여요. 맞아요. 네. 오, 네. 맞아요. 우리가 사각턱이 네. 발달되었다고 하면 사실 이 광대에서부터 이 사각턱 부위까지 이어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양쪽으로 이렇게 근육이 붙어서 예. 이 근육이 수축을 일으키게 되면 입을 강하게 다물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순 우리말로 하게 되면 깨물근이라고 하거든요. 네. 깨물근. 네. 그래서 우리 철원 씨 같은 경우에는 깨물근이 강하게 발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 지금도 말씀 듣고 깨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강하게 네. 강한 힘으로 이제 음식을 씻거나 하시게 되면 치아가 버티질 못해서 어. 자꾸 조금씩 깨지거나 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네. 아, 철원 맞아요. 씨는- 저 약간 마모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진짜요? 네. 포항에 한번 가겠습니다. 죽을 좀 예. 드셔야 되지 않나. 네. 아, 이게 다 연관이 있군요. 어, 네. 재밌네요. 네. 아니 그럼 궁금한 게 네. 치아 잘생긴 거랑 인상이 좋은 거랑은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건가요?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른이라고 하는 거는 장수와 재물복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벌어진 앞니 같은 경우에는 복이 새어난다, 달아난다는 표현들을 하게 되죠. 가지런한 치아를 가진 사람은 이제 아름다운 미소를 연출하기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이제 오복 중에서 으뜸이라는 사실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거의 어느 정도 진실로 여겨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쵸. 왜 치아가 좋아야지 잘 먹고 잘 씻고 잘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무치아일수록 잘 씹지를 못하니까 잘 먹지를 못하고 잘 먹지를 못하니까 뭔가 좀 사람이 자꾸 처지고 기분이 예. 그죠? 우울해지고 뭔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조금 꺼려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나중에는 치매하고도 관련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주제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사실 치아 교정하면은 어릴 때 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어릴 때 많이들 하는데요. 요즘 뭐 40대, 50대에서도 교정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교정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과의사로서 대답을 한다라기보다는 네. 저도 한 명의 그 평범한 40대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저희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에 누군가가 교정 치료를 받는다 하면은 되게 그게 일종의 부의 상징과 같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부잣집 아들. 그렇죠. 네. 네. 사실 우리가 치아 교정 장치를 입에 잔뜩 붙이고 있으면 이렇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얼굴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네.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물론 교정 치료 비용이 비싸기도 했겠지만 우리 사회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어릴 때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뭔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람 심리가 보상 심리가 좀 생기죠. 네. 네. 저는 제가 만약에 교정을 지금 받는다면 저는 그런 보상 심리가 좀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면 결국 오랜 시간 동안 빈번하게 생기는 충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잇몸 질환이 생긴다라든지 하는 그런 불편감들이 계속 또 있을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뭔가 내가 웃을 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웃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오랜 사회 생활 속에서 그죠?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풍기는 어떤 그 인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제 좀 나이가 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교정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번에 원장님 나오셨을 때 네.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메모를 해뒀거든요. 우와. 대한 아간면 성형 재건 외과 네. 인정이. 네. 네, 맞죠? 길다. 네,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아, 네, 예.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아간면 성형 재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악 수술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어때요? 그 실제로 제가 예전에 대한아간면 성형 재건 외과학회에서 그 삼성 서울병원 구강아간면 외과에 이제 어떤 수술들을 이제 어느 정도 빈도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수술들이 이제 뭐가 제일 많은지를 알게 됐죠.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양악 수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악 수술에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의 얼굴 비율에 대해서 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몸 전체적인 신체 구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8등신, 9등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굴에도 네. 그런 적절한 비율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얼굴도 수평적인 좌우 이런 폭이라든지 아니면 수직적인 위아래 이런 길이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얼굴 형태가 있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양쪽 눈썹을 잇는 선과요. 네. 그다음에 양쪽 콧날개를 잇는 선, 이 두 개의 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윗부분에 윗부분을 우리가 상안모, 그 사이를 중안모, 아래쪽을 하안모로 해서 상중하안모,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먼저 상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에 의해서 이제 그 두개골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수술을 통해서 그 폭을 줄인다, 길이를 줄인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상안모는 우리가 좀 건들기 쉽게 어렵다라고 표현하고요. 중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 광대 이 좌우 폭경을 조금 줄이는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수직적인 이 높낮이를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안모 같은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안면 윤곽 수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배우 신은경 씨가 이제 TV에 나와서 양악 수술했다고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강한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고 두 번째는 또 관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보자면 관상학에서 이마는 초년복 그리고 광대는 중년복을 의미를 하는데 중년복이 없어서 중년이 짧았으면 좋겠어서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진짜 뭐랄까요, 그 연예인들은 관상 때문에 진짜 얼굴이나 구강 구조를 좀 많이 바꾸는 것 같긴 해요. 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사실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나 뭐 때문에 이렇게 수술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신은경 씨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연예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예인 분들이 이제 이런 수술을 받는 이유가 딱 관상 때문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사실 그 구강의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거든요. 사실 첫 번째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이가 잘 물리면서 밥을 잘 씹어 먹는 저작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여지는 심미적인 기능.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발음의 기능.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양악 수술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저작 기능 때문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1849년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해볼게요. 닥터 훌리엔이라는 분께서 사실 그 화상으로 인해서 심하게 유발된 아간면 기형 환자에게서 하악골을 후방으로 이동시켰다. 네, 그때 보고된 내용이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어쩌면 양악 수술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된 양악 수술의 이유는 이제 저작 기능 때문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얼굴의 외형이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심미적인 이유로도 수술을 조금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네. 미용이나 관상의 부분을 떠나서요. 네. 실제로 얼굴에 뭐 좌우폭이 안 맞는다든지 또 치아 때문에 뭔가 비율이 안 맞거나 하면은 이로 인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저희가 치아가 놓이는 부분을 이제 이 뼈의 형태 자체가 말발굽 모양 혹은 이제 그 알파벳 대문자 U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네. 네, 그걸 저희가 특별히 한자로 풀었으면 악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얼굴의 좌우폭이 맞지 않는 사람들, 특히 얼굴의 좌우폭이 좁은 사람은 악궁도 좀 좁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편도가 조금 많이 크게 좀 발달을 하는데요. 네. 이 편도가 발달하게 되면 이제 코로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호흡, 입으로 많이 숨을 쉬게 되게 되고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목이 자주 붓고 따갑고 아프죠. 네. 그리고 자꾸 입이 마르게 되기 때문에 침에 의해서 치아가 보호되는 작용이 자꾸 부족해지다 보니까 충치가 잘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입냄새 조금 나는 편이기도 하고 잇몸 질환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혹시 자녀분들이 얼굴 형태라든지 그런 특징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은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좌우 이 얼굴의 폭이 오히려 반대로 너무 넓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한 악궁도 마찬가지로 조금 넓은 편에 해당되게 되는데 악궁이 넓은 만큼 치아가 같이 사이즈가 크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큰 악궁 사이즈에 비해서 치아 사이즈가 작다면 치아 사이가 이제 듬성듬성 비게 되겠죠.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좀 특징적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에서 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 이제 월드컵 기간에 생각해 보면 예전에 유명했던 호나우지뉴라는 네. 그런 네. 브라질 네. 축구 선수도 보면 앞니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앞니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복이 새어 나간다, 혹은 이제 재물이 빠져 나간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그 앞니가 벌어진 경우에 그걸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치아를 움직여서 그 공간을 닫아주는 교정적인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레진이라는 재료를 치아에 찰흙 조각하듯이 치아에 조금 살을 덧대어서 그 공간을 닫아주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레진 치료 방법의 단점은 치아랑 접착하는 그 면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변색을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내구성이 좀 부족하다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이제 라미네이트라든지 네 번째 방법인 전부 도제관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구성 면에서 훨씬 도움은 되지만 치아를 조금은 다듬어낸다, 깎아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저는 사실 위아래 얼굴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네. 턱을 조금만 더 늘리면 훨씬 멋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봤을 때는 어때요? 저는 철원 씨는 충분히 저는 미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미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수술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얼굴 길이가 짧은 사람들이 네. 얼굴을 늘린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가능한데 그래도 얼굴 중에서 우리가 이 턱 끝 부위 부분만큼은 조금 길이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얼굴이 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죠.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양악 수술을 받게 되면 네. 사실 얼굴의 길이를 조금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얼굴이 앞뒤로 이렇게 짧거나 긴 사람도 양악 수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합 관계를 개선을 위해서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얼굴의 전후방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앞뒤적으로 조금 이제 꺼져 있다, 이렇게 짧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양악 수술을 통해서 이제 얼굴을 조금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고요.
거꾸로 얼굴이 너무 앞으로 전방으로 돌출되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양악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조금 뒤로 집어넣게 되죠. 네. 보통 이제 주걱턱이나 뾰족한 턱을 가진 분들이 흔히 관상학적으로 뭐 말려눈이 좋다, 재물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시각적으로 또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위해서도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좀 고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도 같은데 주걱턱은 그 수술 없이 교정만으로 이게 치료가 좀 가능할까요? 그죠. 사실 우리 근데 교정이라고 하면 네. 앞에 목적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교정이 치아 교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아 교정만을 통해서 심한 주걱턱을 완전히 해소한다?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치아 교정을 통해서 교합 관계를 개선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툭 튀어나와 하관막이 툭 튀어나와 있는 좀 어색한 얼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 주걱턱이 심하게 되니까 좀 복 없는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주걱턱 환자분들이 교정 치료만으로 치아 교정 치료만으로 완전 해소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또 이런 네. 경우도 있잖아요. 무턱, 돌출입. 네. 입은 튀어나오고 어. 아래턱이 왜소한 경우 이렇게 네. 보면은 좀 사람이 뚱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인상이 뭐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인상도 인상이지만 어떤 치아 또 구강 질환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사실 무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는요. 네. 약간 턱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우리가 이제 무턱 환자분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입을 다물려고 하시면 위턱 사이즈에 비해서 작은 아래턱 때문에 아래턱의 움직임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많은 그 아래턱의 움직임은 결국 관절에 많은 이제 부하를 걸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턱관절에서 문제를 좀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악교정 수술을 통해서 이런 무턱을 해결하려고 하면 네. 사실은 이 악교정 수술 이후의 결과가 좀 안정적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치료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악교정 수술하시는 분들 실력이 워낙 좋으셔서 네. 그런지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무턱 환자분들도 많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중요한데 저는 TV에 연예인들 보면 유난히 남자 배우 중에 이가 하얀 배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치아 미백술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제 부러워가지고 아내한테 나도 받고 싶다 얘기했더니 그냥 얼굴부터 고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치아 미백술이 이렇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라도 사실 하얀 피부, 하얀 치아는 로망이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피부를 미백한다. 피부를 미백한다. 우리가 피부에 착색되어 있는 인공적인 색소들을 인공적으로 제거한다라는 방법은 그 뭔가 원리를 생각해봐도 되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 치아는 다행히 딱딱한 경조직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 피부에 하는 미백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방법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제를 치아에만 딱 적용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빛을 쬐어주게 되면 빛에서 그 약의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꼭 마치 우리 빨래할 때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표백제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치아에서부터 유기 물질들이 빠져나오면서 치아가 밝아지는 그런 미백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 같은 경우에도 네. 저 방송 나올 거니까 좀 더 하얗게 보이고 싶어요. 병원 근처에 있는 이제 네. 세탁소를 아, 찾아갔어요. 네. 사장님 저 방송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제가 좀 가운이 좀 낡긴 했습니다만 좀 하얗게 좀 세탁 좀 부탁드릴게요. 이랬더니 사장님께서 그 낡은 그 옷은 이제 이게 색깔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약제를 쓰더라도 네. 이제 골고루 이게 표백 아. 효과를 일으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치 그 표백제가 잘 먹은 부분은 하얀데 표백제가 안 먹은 부분은 좀 약간 누런기가 남아있는 그래서 얼룩덜룩한 느낌 어머, 그런 게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비추천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꼭 그 이야기가 마치 이 미백하고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미백을 한 번 정도만 치료를 받게 되게 되면 그 약제에 의해서 효과가 좋은 부분은 좀 많이 밝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대조가 되면서 좀 치아가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예인과 같은 그런 이제 반짝거리고 하얀 그런 치아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라미네이트라는 치료 방법을 추천해 드릴 것 같은데요. 라미네이트라고는 치료 방법은 우리 여성분들 손톱에
인공 손톱 네.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제일 네네. 아트하죠. 네, 젤네일이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아에도요, 그 껍데기를, 인공 껍데기를 치아에 붙여주는 방법인데, 물론 이제 좀 흠이라고 한다면 이제 치아를 조금은 이제 다듬어내거나 깎아내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조금은 이제 병원에서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네. 저도 치아 미백 한번 그냥 생각은 해봤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양치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상을 떠나서 뭐 치아와 안면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좀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건강한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또 관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치아 관리는 치아 자신감으로 이어질 거고요.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회복하셔가지고 항상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다음번에 또 나오셔가지고 네. 치아와 관련된 또 안면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